필수 예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3번. 합이 100인 두 자연수가 있다. 두 자연수.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5이고 나머지는 10이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두 수 중 큰 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큰 수를 우리가 이제 미지수로 둬야 되겠지. 큰 수 x, 그 다음에 작은 수를 y라고 미지수를 두면 합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자 x 더하기 y 두 수의 합은 100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헷갈릴 때는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자 어떤 수를 큰 수를 작은 수로 이렇게 나눴어. 그랬더니 몫은 5래. 그러면 여기 얼마가 있을 것이고, 자 이때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냐면 나머지가 10이래. 그러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어야 되는가? 세로로 된 나눗셈을 가로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외우지 말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x라는 수는 얘네 둘이 이제 곱한 값이 되겠죠. 이 네모는 5 곱하기 y가 될 것이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구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은 자 x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소거법을 써줘도 되지만 그냥 대입법을 써줘도 되는 거죠. x 자리에. 자 x 자리에 5y 더하기 10을 대입하면 5y 더하기 y가 되니까 6y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y 더하기 10은 1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넘기면 10이 넘어가면 6y는 90이니까 따라서 y는 1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y값이 15니까 대입하면 x는 8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큰 수는 85, 작은 수는 15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 문제는 이 두 수 중 큰 수는 했으니까 85가 나왔고 보기 중에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녀석도 검산을 해봅시다. 검산. 15 더하기 85 두 수를 더해보면 100 나왔네. 그치? 됐고, 그 다음에 자 x라는 수는 자 85는 5y 더하기 15를 해봅시다. 5y는 5 곱하기 y는 15고 더하기 15를 하면 75 더하기 10이니까 85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식도 제대로 세웠고 그 다음에 답도 제대로 구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문제. a를 b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또 해봅시다. a를 b로 나눠. 그러면 몫이 3이고 밑에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3b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나머지가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 나머지가 8이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로셈을 가로셈으로 고치면 되겠죠. a라는 수는요 3 곱하기 b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하기 8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a를 3배하여 그러면 a 곱하기 3이니까 3a가 되겠지. b로 나누면 이게 또 나누기를 해야 되네. a를 3배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또 b로 나누면 몫이 11이고 그러면 밑에 얘네 둘이 곱한 11b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을 또 나눠줘야 되겠네, 그치?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 3a, 그치? 3a라는 것은 얘네 둘이 곱한 거 11 곱하기 b니까 11b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하기 2 이렇게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얘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b를 소거하거나 a를 소거해야 되는데 b를 소거하려면 33을 맞춰줘야 되지, 최소 공배수. 그래서 그나마 a를 소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1번 식에 곱하기 3을 하는 거지. 그러면 1번 식에 3을 곱해주면 3a가 될 것이고 는 그 다음에 9b 더하기 38, 24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빼줍시다.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좌변은 0이 나오고 우변 11b 빼기 9b는 2b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그러면은 자 2b는 22가 넘어가면 플러스 22가 되고 따라서 b는 1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b는 11이라는 수를 구했기 때문에 자 1번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11 대입하면 3 곱하기 11이니까 33 더하기 8은 4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a는 41 이렇게 나오겠네. 제대로 나왔는지 이제 검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3 곱하기 b는 3b는 11 곱하기 3이니까 33이고
그 다음에 8을 더해주면은 41이 나오겠네. A는 41. 첫 번째 식은 문제없이 맞았고, 자, 두 번째 3A라는 것은 A 곱하기 3 하면은 123이 나오네. 그치? 41 곱하기 3이니까. 11 곱하기 B는 두 번째 A 곱하기 3은 123이 되겠죠? 41 곱하기 3이니까. 이 녀석은 9 곱하기 B. 그러면 11 곱하기 9니까 99가 될 것이고, 더하기 24. 자, 얘네 둘이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면 3이 되고, 1 올라가고, 123. 이렇게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검산을 해봤더니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A, B를 이제 우리는 숫자를 다 구했죠. 문제에서는 두 자연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그러면 11 더하기 41, 41 더하기 11, 두 수의 합을 더해주면 52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 문제를 같이 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 각자리 숫자의 합은 13이다. 두 자리 자연수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A, B라고 세팅을 해두면 자릿수의 합이 13이란 얘기는 A 더하기 B를 한 것이겠죠. 자릿수가 13이 나왔다. 그리고 이 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자, 얘네 둘이 자릿수를 바꾸면 이 수가 어떻게 되지? B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가 크다. 그러면 이 수는 실제로 BA라고 쓰지만 만약에 우리가 A와 B를 쪼개서 표현을 한다면 B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B는 그냥 B가 아니라고 그랬죠. 10의 자리 B니까 10 곱하기 B야. 그래서 10B 더하기 A가 자릿수가 바뀐 수지, 그치? 그런데 자, AB라는 수는 또 마찬가지야. 이 녀석도 이 A는 그냥 A가 아니라 10 곱하기 A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B는 1 곱하기 B인 거고, 그래서 10A 더하기 B가 원래 수고, 그 다음에 이 수보다 9가 더 크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더하기 9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맞나? 두 번째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한쪽으로 다 정리를 해봅시다. A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로 해줄까? 그러면은 숫자를 우변에 남기고 문자를 좌변으로 보냅시다. 그러면 10A가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의 9A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9A. 그 다음에 B가 1로 넘어오면 더하기 9B는 어떻게 나오냐면 9가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B는 그대로 씁시다. A 더하기 B는 13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은 자 9로 다 약분이 되네. 그러면 9로 약분이 되는 거를 9로 다 나눠주면 A,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이제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만으로 풀면 돼. B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두 식을 더해 줍시다. 그러면 A 빼기 A니까 A 사라지고 B가 두 개니까 좌변은 2B. 그 다음에 13 더하기 1이니까 14. 따라서 B는 2로 나눠주면 7 이렇게 구했지. 그러면 자 위의 식 대입하면 두 식을 합한 게 13이니까 A는 6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그럼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처음 수와 바꾼 수의 합을 구하시오. 처음 수는 어떻게 되나? A가 6이고 B가 7이니까 67이고 그 다음에 바뀐 수는 76이고 그럼 이 녀석을 더해주면 자 1자릿수는 3이 되고 1 올라가고 143 이렇게 되겠지 답은. 그러면 문제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먼저 A7, B가 6이니까 A가 6, B가 7이니까 그러면 두 수 합은 A 더하기 B는 13, 얘는 검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이 나오나 봅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지. 그 다음에 더하기 B, 더하기 7이지. 합은 1, 이렇게 제대로 나왔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검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필수 예제 8번. 40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았는데 자 40명입니다. 그런데 남학생의 평균은 72점, 남학생의 평균은 72고 그 다음에 여학생의 평균은 몇 점? 84점이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전체 평균이 또 나와 있네. 전체 평균은 81점. 이렇게 될 때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 각각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한 거지. 그러면 우리 남학생 수를 우리 미지수로 둘까요? 자, 남학생을 우리가 X라고 둡시다. 여학생을 우리가 Y명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먼저 4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학생 수가 여기 남자 아니면 여자일 거잖아. 그치? 뭐 중간은 없지. 그러면 X 더하기 Y는 40이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평균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남학생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 남학생 평균 72점은 어떻게 구해요? 남학생의 총점, 우리 이 문제 지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남학생들이 몇 명일지 모르겠으나 걔네가 뭐 40점, 45점, 뭐 79점, 뭐 100점, 88점 이런 학생들 몇 명이 쭉 받은 점수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뭐가 되냐면, 자, 우리 이 기호를 모든 수의 합이라고 합시다. 자, 어떤 수의 합이냐면 남학생 점수의 합이야. 그러면 남학생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남학생 점수 총합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를 남학생 수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치? 남학생 X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여학생은 Y명이고, 그러면 남학생 점수를 우리가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84점은 여학생은 Y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도 뭐가 와야 되냐면 여학생의 점수의 총합, 전체 다 합쳐준 거, 그게 84점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 전체 평균은 81점인데 이거는 전체 명수야. 그치? 전체 명수는 여기 나와 있네. 40명이라고. 40명이고, 자,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모든 전체 학생들의 총합인데 그거는 직접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아, 남학생 점수와 여학생 점수 총점 중복되게. 그러면 남학생의 점수와 그 다음에 여학생 점수의 총합을 다 더해주면은 얘를 40명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는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식을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풀면 어려울 수가 있는 문제야. 한번 봅시다. 먼저 남학생의 점수의 총합이라는 것은, 얘는 양변에 x를 곱해주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72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렇지? 양변에 x를 곱해주면.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식, 얘를 세 번째식, 얘를 네 번째식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식을 통해서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자, 여학생 점수의 총합은 이 분자 부분은 84 곱하기 y가 되겠지. 그치? 분모를 없애줘야 되니까. 그래서 84의 y.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도 양변에 40을 곱해주면, 자, 그러면 이제 남학생의 점수와 그러면은 이 녀석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남학생 점수와 여학생 점수의 합은 양변에 40을 더해주면, 자, 3240 나올래나? 81 곱하기 40은? 그렇겠지? 3240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남학생이 72x고 여학생이 84y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72의 x고요. 그 다음에 84의 y고요. 요게 3240입니다. 자, 굉장히 수가 크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40입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데요. 자, 이 녀석 이제 우리가 뭔가 나눠줘야 되겠지? 지금 보면 6의 배수 6의 배수고, 아니면 12의 배수도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6으로 나눠주면은, 자, 12의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주면 6, 1은 6, 6, 4, 24 y가 될 것이고, 6으로 나누면 6, 5, 30, 그 다음에 6, 4, 24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은 2로 또 나눠지죠. 그러면은 6x 더하기 7y는 27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자, 이제 더 이상 뭐 간단하게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연립방정식을 풉시다. x 더하기 y는 40. 그러면 양변에 6x 더하기 6y는 6 곱해주면 240 이렇게 구하겠지. 그러면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6x 사라지고 7y 빼기 6y니까 y는요 270에서 240 빼주면 3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는 둘이 더한 게 40이니까 x는 10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 그러면
문제에서 남학생은 10명, 여학생은 30명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어른과 어린이로 구성된 한 모임의 평균 나이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평균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근데 어른의 평균 나이가 45세, 어린이 평균 나이가 10세일 때, 10살일 때 어른과 어린이 인원수의 비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자, 이 문제도 이제 만만치는 않겠네. 먼저 몇 명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등장하는 주제는 어른과 어린이야. 얘를 A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우리 어린이를 B명이라고 문제를 한번 미지수를 두는 거지. 구하라고 한 거를. 그러면 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어른의 평균 나이가 45세야. 근데 어른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른의 명수 A명이라고 우리가 뒀지. 근데 위에 또 뭐냐면 어른 나이의 총합이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이 기호를 씁시다. 총합이라는 기호를 써서 자, 어른, 둘 다 어른이니까 우리 른이라고 합시다. 어른 나이 총합, 이게 45다. 그 다음에 어린이 평균 나이가 10세다. 그러면은 10살은 어린이 평균이 10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이 나이, 린이라고 합시다. 어린이 나이의 총합을 어린이의 명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치? 어린이 명수가 B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체 평균, 이 사람들 어린이와 어른 전체 평균이 자 40살이라고 나왔지. 그치? 그러면 이 40살이라는 평균은 자 이제 평균은 분모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는 어른의 나이도 다 더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 나이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지. 어린이의 나이도 다 더해줘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뭐냐면 어른 명수와 어린이 명수, 즉 A 더하기 B를 다 이렇게 더해줄 때 이게 40이라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번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주어진 식이 3개고, 그 다음에 미지수는 몇 개냐면 4개야. 어른, 어린이, A, B. 그래서 정확하게는 값은 못 구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이제 비율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먼저 누구를 활용할 거냐면 자, 여기 기호, 시그마 기호를 쓴 거, 얘네 둘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식을 정리하면 어른 나이의 총합은 얘를 1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 의해서 45A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2번식이라고 하면 자, 어린이 나이의 총합은 양변에 B를 곱해주면 10B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우리가 얘를 3번째 식이라고 하면 이 녀석을 4번식에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지. 왜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시그마 자 어른, 시그마 어린이 이 녀석들을 각각 값을 구했으니까. 맞나? 자,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40이라는 거는요 A 더하기 B분의 이제 어른 총합은 45A, 그 다음에 어린이 총합은 10B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오랜만에 또 이제 문자식을 푸네. 분수식은 우리 계산 어려우니까 양변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A 더하기 B를 곱해줘야 돼. 그치? 여기도 A 더하기 B 이렇게. 그러면 자 A 더하기 B 이쪽에 곱해주면 40A, 40B가 되겠지. 그치? 분배법칙 쓰면 40A 더하기 40B. 그 다음에 우변은 분자는 45A 더하기 10B. 그러면 A가 1로 넘어오면 45A 빼기 40A니까 5A가 될 것이고, B가 1로 넘어가면 40 빼기 10B니까 30B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양변 또 6으로 나눠지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A는 6B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야. 문제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른과 어린이 인원수 B야. 어른 대 어린이. 즉 어른이면은 뭐냐면 A 대 그 다음에 어린이는 B란 말이야. 그러면 A 대 B는 자, 몇 대 몇인가요? 이 숫자를 채워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비례식을 연산할 때는 원리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만들어줘. 먼저 A를 만들어주려면 A 곱하기 몇이 돼야 되나?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세모는 1. 그 다음에 B 곱하기 뭐를 해야 네모 어떤 수를 곱해줘야 6B가 나오나? 6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른 대 어린이는 6대 1. 즉 어른이 어린이보다 6배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비율이 6대 1 나오는 것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10번. 세수가 나와 있습니다. A, B, 11. 세수의 평균은 9다. 그러면 우리는 식을 바로 세워봅시다. 세수를 다 더해서 자료가 3개니까 이렇게 3으로 나눠주면은 자, 평균이 9다. 그러면 바로 옆에다 한번 계산식을 써볼까? 양변에 3을 곱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11은 27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식을 문자를 왼쪽에 놔두고 숫자를 오른쪽으로 몰면 27 빼기 11이니까 1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식을 하나 얻어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수의 평균 11이다. 그러면 내수를 한번 볼까요? 2A, 그 다음에 더하기 B 빼기 A,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는 2B,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는 8. 그러면은 자료가 4개가 있으니까 4로 나눠주면 이 녀석이 평균이 11이다. 그러면 A, B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은 이 녀석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문자가 2A 빼기 A니까 A가 남을 것이고, 그치? A. 그 다음에 B 더하기 2B니까 3B가 되겠네. 3B. 요거 썼고, 그 다음에 자, 4를 양변에 4를 곱해주면 44로 넘어갈 것이고, 8을 빼주면은 이 녀석은 44 빼기 8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36 이렇게 두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자 2개, 식 2개니까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겠네, 그치? 얘를 푸는 방법은 A 개수가 똑같으니까 1, 1로 똑같으니까 빼주면 되는데, 자, 선생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 빼고 한번 위로 빼볼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거야.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개수가 나오면은 얘를 또 나눠줄 때 혹시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개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면 A 빼기 A니까 3B 빼기 B는 2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6 빼기 16은 2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따라서 B는 10이라는 값이 나오고, 두 수의 합이 16이니까 A는 6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그러면 10번은 두 수의 곱을 구하시오. A, B, A 곱하기 B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16 곱하기 10이니까 6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평균이 48인 세수가 있다. 그러면은 세수 평균은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32 더하기 A 더하기 B를 3으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평균이다. 그러면 평균은 4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 또 문자를 좌변에 남기고 A 더하기 B만 남기고 3을 넘기면은 120에 38에 24니까 144가 될 것이고, 빼기 32가 되겠네, 그치? 32가 1로 넘어가면, 그러면은 자, 140 빼기 32는 11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평균에 관한 식.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더 첨가한대. 이 3개 자료에서 B를 더 첨가하여 4개 수를 평균을 구했더니 그게 51이래. 그러면 32 그대로 두고 A, B도 그대로 두는데 여기다가 뭘 더 더했냐면 B 점수를 하나 더 추가를 했더니 자료가 그러면 4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그랬더니 이 평균이 51이 되더라. 그러면 문자를 좌변에 놔두면 A는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A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B가 2개네. 그래서 2B는 양변에 4를 곱하면 51 곱하기 4니까 204가 되겠네, 그치? 204에다 32를 빼주는 거야. 32. 그러면 17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 이 녀석도 연립방정식을 풀 때 아래로 풀면은 A는 사라지지만 B 빼기 2B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계수가.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아래에서 위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A니까 없어지고, 2B 빼기 B니까 B가 남고, 172 빼기 110이니까 60이 남겠지, 그치? 그래서 B는 60 나올 것이고, 여기 B가 60이니까 둘이 더해서 112가 나오려면 이 녀석은 A라는 것은 52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맞나? 그러면 문제는 B 빼기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B 빼기 A는 B가 60이니까 60 빼기 52 이렇게 되면은 답은 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11번까지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활용 수 평균을 봤죠.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